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지표는 9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0시 45분이랑 11시에 S&P 글로벌 PMI 최종치, ISM 서비스 PMI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 오후 9시 30분에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표로만 보면 내일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또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차트 보시면 나스닥 100 인덱스 일봉상 대파동 5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4파동 진행 중 또는 3회 3파동이 시작되는 구간이죠.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7월 11일부터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지속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차례 상승이 진행된 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19,900선에서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며칠째 지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수차례 이 19,900선을 지지 체크해 주었거든요. 거의 10번 이상을 들락날락한 것 같은데, 이런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뚫릴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해도 이렇게 테스트 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엔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전 3파동 채널 하단과 같은 이런 저항선들이 계속 저항을 받다가 결국엔 뚫어준 것처럼 이 19,900선도 계속 지지를 받다가 결국엔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이 구간에서 바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 채널 안으로 안착을 해준다면 이제 내일 지표 발표 때는 상승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무사히 넘긴다면 결국에는 대세 상승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만약에 이 구간을 넘어주지 못하고 이 아래에서 끝난다면 내일 지표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9,600이나 그 아래까지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하락한 후에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차례 상승 후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 미국 주식 영상에서 이 5,725선이 지지선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잠깐 급락이 나올 때 5,725선을 지지해주면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같은 선에서 지지가 잘 나타나 준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할 때는 크게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P도 오늘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더라도 바로 올라주는 형태를 보여야지 지속적인 상승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모양과 그런 되돌림만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가주는 게 더 깔끔한 차트 모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지속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년물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3년 10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현재는 C파동이 하락 채널을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중간선까지 넘어서 지금 상승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구간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여기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들게 하긴 하지만, 이런 구간 보시면은 이전에도 조금씩은 넘나들다가 결국에는 올라갔던 것처럼 반대로 지금은 조금씩 올라와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리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30년물 채권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파동, 그리고 올해 4월 말까지 2파동, 이후 3파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미국 주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3회 3파동을 여기까지 보고 3회 4파동을 여기까지로 봤는데, 지금 이번에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3회 3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3회 4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동 카운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해놔야 1, 2, 3, 4, 5 형식으로 이 파동이 흘러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 추세선을 건드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30년물 채권 선물 차트도
오늘이 관건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표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되면서 올라줘야지 깔끔한 모습인데, 오늘도 지지되지 못하면서 한 차례 더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중요했던 기준선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권 선물 차트도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추세선 지지되면서 올라준다면 내일도 좋은 모습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선파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1, 2파동 후에 현재 3회 1, 3회 2, 그리고 3회 3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은 이제 곧 채널 하단에 다 와갔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더 안전하게 사시려면 이 2180선에서 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왔죠. 지금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딱히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유로 차트 보시면 유로는 24년 4월 중순부터 3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1, 2, 3 형태로 최근 3회, 3회 5파동이 진행하였다가 절단 형태로 끝나고 나서 지금 3회 4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회 4파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추세선에서는 지지가 되어주면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있는 매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각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차트도 지금 기준선에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표 발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는 23년 10월부터 3회, 3회 3파동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6월 말부터는 그 중에서 부분파동 5파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고점이 그 5파동 중에서도 3회 3파동이거나 종결된 5파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3회 3파동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것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5파동으로 종결된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다가도 크게 하락이 나와야지 맞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횡보를 계속 해준다면 이 3회 3파동이며 3회 4파동을 거친 뒤에 3회 5파동 상승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가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뒤에 5파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파동 5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매수나 매도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생 차트 보겠습니다. 항생은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1, 2파동 후에 현재는 3파동이 24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거의 2주 동안 30%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증시 지수 자체가 30%가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아시아 증시 영상 올려드릴 때 이 음봉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음봉을 말아 올리는 형태로 끝나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22,800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22,859 고점을 찍고 하락이 5%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항생을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때 매도를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때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들어갔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오전에 좀 매도로 어느 정도 수익은 봤습니다.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온 뒤에 나오는 차트 패턴, 이런 거를 숙지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매매를 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2주 만에 30%가 오른 상황이면 당연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도 어쨌든 조정이 나온 것이고, 현재 추세는 우상향 추세니까 이 숏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꺾일 때 단기적으로 먹어준다면 굉장히 괜찮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을 개설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캐치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그리고 차트 유형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를 때마다 숏을 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고, 숏을 가져갈 때는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말고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수익 실현하고 파동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 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해 오다가 7월 11일부터 8월 초까지 상승 이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2파동으로 끝나고 3파동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예 이전 시작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서 이게 2파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졌고요. 지금 2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가 있고, 또는 이전에 걱정했던 것처럼 아예 하락 추세로 돌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2파로 끝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N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등을 준다면은 그래도 크게는 7,000선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900 후반대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얘는 이 지점을 하방 이탈해주면서 좀 매도 우위를 보게 되는 차트가 되었다는 점 아셔야 되고, 1 ABC 후에 3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 요 구간에서 반등 줬을 때 팔고 나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렸던 주요 포인트 중심으로 차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